안녕하세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네트워킹 부문 담당하고 있는 허지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한 30분 정도 네스킬러를 활용해서 지금 보안적인 네트워킹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니까 지금 타임 프레임이 한 20분 정도 지금 딜레이가 생겨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제가 원래 계획하셨던 그 시간대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릭스 아마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트릭스가 지금 제공하는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라인업은 모바일 관리 해서 지금 뭐 시중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MDM이나 MAM, 요즘 이제 업무 자체가 기존의 PC 환경에서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이가 되다 보니까 이 모바일에 대한 관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셉 자체는 기존의 태생은 MDM이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디바이스 자체를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사진 찍기 금지, 와이파이 금지,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 허용하는 거 금지. 근데 문제는 이 디바이스 자체의 소유권은 지금 개인인데, 통제를 지금 회사에서 하면 악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개선된 부분이 MAM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필요한 회사 앱이 설치가 되면 이 앱 관리만 회사에서 이제 특정 정책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MAM, MDM을 지금 제공하는 솔루션이 저희 이제 젠모바일이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ECM이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라고 데이터 관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 배포가 됐을 때 회수를 할 수 있고, 특정 권한에 대해서만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ECM 솔루션은 저희가 쉐어파일이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이 네트워킹 프로덕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즘 금융권도 그렇고 공공 쪽도 그렇고 VDI 망분리라는 이제 용어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보 유출 자체는 개인들이 이 정보 자체를 빼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다반사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결국 이 업무망하고 인터넷망하고 이제 분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됐고요. 그래서 인터넷 망분리가 되든 업무망 망분리가 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VDI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SBC 기반으로 VD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 프로덕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웬 가속기하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지금 뭐 보안이나 아니면 효율성,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DC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네스케일러 프로덕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스케일러 프로덕트 자체는 시중에 이제 L4L7 스위치로 알려진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ADC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보통 제공하는 기능 자체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성 부분, 그다음에 성능 부분, 그다음에 보안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중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이 ADC를 활용해서 네트워킹 부분에 있어서 보안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은 사실 완벽한 보안 솔루션은 없습니다. 단일 벤더를 가지고 지금 보안 구성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보안이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믿기로는 뭐 저도 이제 오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해오고 있지만, 단일 솔루션을 갖고 사실 이 부분 자체를 커버리지하기는 이제 불가능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티어링되는 부분 자체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방어하는 이런 기법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필터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팔로알토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말하는 뭐 포지티브가 됐든 네거티브가 됐든 룰 베이스로 이제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샌드박스를 돌려서 이제 돌리면서 말웨어가 됐든 랜섬웨어가 됐든 이런 특정 보안에 대해서 이제 디텍션을 하고요. 두 번째 어센티케이션은 유저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 사용 유저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유저인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2팩터든 3팩터든 일단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 사용자를 판별을 하고요. 사실 이 사용자가 액세스 됐을 때 이 사용자가 지금 러닝하고 있는 환경 자체에 대한 디텍션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시장에서 이제 SSL VPN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SSL VPN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엔드포인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OS가 있는지, 패치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회사에서 권고했던 이런 특정 보안 툴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가 되면 인증을 허용해주고, 이렇게 돼서 액세스가 됐을 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필터링 다 통과하고 액세스, 어센티케이션 다 통과하고 결국 이 사용자는 이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정보 접근된 정보 자체에 대해서 이 정보 자체를 이동을 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도의 암호화가 제공이 되어야 보다 안전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솔루션들이 이제 머지가 되죠. 기존에 이제 IPS나 방화벽 이런 시스템 자체에서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를 해서 이제 그 보다 지능적인 어플리케이션 보안 장비들이 이제 포지셔닝이 되고요. 이런 다 멀티 티어를 통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보안적인 그 전체적인 셋업은 갖춰졌지만 요즘 트렌드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바뀌면서 좀 더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트렌드 자체가 기존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자체로 이제 전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체에 있어서 가장 크게 컨선이 되는 부분은 어센티케이션입니다. 인증에 대해서 지금 이 AD 자체를 지금 우리 온프라미스에서 갖고 있다. 이걸 그러면 클라우드로 다 넘길 거냐? 아니면 이 AD는 우리로 갖고 있지만 지금 인증에 중간에 이 인증 주체만 중간에 두고 얘를 프락시해서 지금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사물이 됐든 ADFS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게 시장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접근하는 매체에 대한 다양화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랩탑 환경에서 보통 이제 태블릿이 됐든 아니면 핸드폰이 됐든 보통 이제 유저들이 이 업무 환경을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멀티를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부분은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로 갔을 때 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파일 자체를 지금 내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다 떨궜을 때 이 핸드폰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비단 이러한 것들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MAM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 쉽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액세스하는 파일 자체를 지금 랩핑을 시키기 때문에 디바이스 자체 안에 지금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실이 됐을 때 지금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 인증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지 이 그 파일 자체를 열어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3티어 기준으로 일단 그 피지컬하게 됐든 버추얼하게 됐든 이 어플라이언스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생기고 이 부분에 애드돼서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가 됐든 데이터 관리가 됐든 이런 솔루션들이 전체적으로 머지가 되면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킹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네스케일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스케일러라는 솔루션 자체가 보안 디바이스 전용 디바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위치 자체는 보통 이 팔로알토나 기존의 그 시큐리티 디바이스 자체의 포지션은 관문단 아니면 상위 관문단 보통 이제 이 다중에 대한 지금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을 때 얘들을 통합 관리해서 지금 게이트가 되는 이런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특정 어플리케이션 앞단의 게이트웨이로 포지셔닝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상단에 있는 멀티 디바이 그 보안 장비를 통해서 일단 다 통과가 되고 비정상 트래픽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저희 네스케일러를 통해서 보안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네스케일러가 지금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편의성, 통합성 프로그래밍입니다. 편의성은 일단 뭐 관리하기 쉽다, 모니터링하기 쉽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통합성은 제가 오늘 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보통 저희 이 시트릭스 네스케일러에서 제공하는 지금 보안 모듈 자체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보통 L8L7 쪽에 스크립트 랭귀지를 통해서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웹 취약점 때문에 웹 방화벽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유저 인증을 위해서 SSL VPN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웹 방화벽하고 SSL VPN은 지금 뭐 본 주관사와 좀 겹쳐서 일단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죄송합니다. 프로그래밍 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프락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지금 구현할 수 있는 보안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일단 제가 정리를 했고요. 보통 이 ADC 자체에서
내세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지향하는 바는 구현할 수 있는 이 보안 아키텍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웹 베이스로 개발이 돼 있고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셨던 방법들 자체가 HTTP 1.1 기준인데 보통 저희 주요 고객도 그렇고 트렌드도 그렇고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대한 이 정보에 대한 리치 자체를 방어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트렌드가 지금 SSL 트래픽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SSL 트래픽하고 기존에 이제 평이한 HTTP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 특히나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CP가 될 수가 있는데요. 컨텐츠 프로바이더 포털 같은 이제 고객사나 아니면 게임 같은 고객사가 될 수가 있는데 SSL 과정 자체는 기존의 HTTP 트래픽보다 일단 기존적으로 셋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멀티 트랜잭션 추가적인 이 트랜잭션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딜레이 자체가 유발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줄이고 기존의 HTTP에서 실질적으로 HTTPS로 넘어갔을 때 동일한 이 딜리버리 효과를 제공하느냐가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TP2에 대한 적용을 했을 때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그 HTTP 1.1의 메커니즘을 보면 상당히 채티합니다. 보통 이제 웹페이지 구성을 했을 때 웹페이지 구성에 대한 컨텐츠는 보통 적게 잡아도 한 80개 정도의 이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120개에서 140개, 많으면 160개 정도 이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개에 대한 오브젝트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지금 서버 쪽하고 통신을 할 때 계속 요청을 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메커니즘은 1번부터 100번까지의 지금 요청 리퀘스트가 있으면 1번 던지고 1번에 대한 리스판스가 와야지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2번을 던지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결국은 이 클라이언트하고 지금 서버 사이에는 웬 구간이라는 이 물리적인 지금 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물리적인 거리 안에서 발생하는 패킷 로스나 아니면 딜레이 때문에 이 트래픽이 점점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일단 컨텐츠는 다 던졌지만 이 도달하는 시간이 느리면 그다음 이 리퀘스트를 하는 시간이 점점 느려지거든요. 이게 지금 100개가 되면 계속 도미노 형태로 이제 느려지는 이런 문제론이 발생을 하는데 HTTP2는 이게 이제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넥션 하나를 열어놓고 100개 리퀘스트가 있으면 일단 나는 100개가 필요하다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이 100개 리퀘스트를 시리얼하게 지금 인덱싱을 매겨서 쭉 던지기 때문에 기존의 HTTP 1.1에서 발생했던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이라고 하는 이 딜레이 타임 자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1.1에서 HTTPS로 전이를 해도 동일한 속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TLS 기반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인크립션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스트리밍 전송이면서 동시에 웹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HTTP2가 가지는 이 특징론의 하나는 뭐냐면은 이 HTTP 통신을 하다 보면은 뭐 호스트 정보나 URI 정보나 이제 동일한 포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찍어 보면 한 100바이트에서 300바이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300바이트는 디폴트로 찍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를 HTTP2에서는 동일한 인덱스에 대해서 인덱싱을 매깁니다. 그래서 호스트 정보, 뭐 URI 정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고 얘네들이 변동이 없으면 그냥 인덱싱만 찍습니다. 1, 2, 3, 4 안에 뭐 호스트는 뭐 따따따 a.com이고 URI는 뭐 index.html이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코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덱싱만 하고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자체 압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압축률 자체는 한 10에서 15% 정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속도는 빠르면서 밴드위스 자체는 세이빙되고 이런 메커니즘에서 암호화되는 전송 방식을 택해서 보다 보안적인 이런 아키텍처로 심리스하게 전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락시입니다. 이 프락시는 사실 뭐 비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네스켈러의 특징은 아니고요. 뭐 팔로알토도 기본적으로 프락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장비들이 프락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락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이 벤더들에 대한 스펙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 보안 쪽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스펙을 보실 때
특히나 ADC 자체는 L4, L7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비 처리를 할 때 어떤 로직은 AGIG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안 장비 중에 이제 포티넷이 그런데 이 포티넷은 AGIG 기반으로 시그니처를 심어놓고 매칭이 되면 이 하드웨어 베이스로 돌리기 때문에 일단 바로바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셀렉팅하고 차단을 하든 허용을 하든 이제 디시전이 바로바로 가능하죠. 다만 이게 좀 더 복잡해지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알려지지 않은 행태로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디펙트 인스펙션이 돼야 됩니다. 얘가 어느 부분인지 지금 정의되지 않은 필드에 대해서까지 다시 찾아봐야 되고 연관성을 결부지어서 일단 프로텍션에 대한 디시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프락시 아키텍처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앞단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일단 양분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 이 커넥션 스택을 구분을 짓고요. 기본적으로 이 스위치를 쓰게 되면 뭐 보안 장비도 다 똑같지만 일단 L4, L7 베이직한 메커니즘 자체는 뭐 플러딩 어택이 됐든 아니면 L4 기반의 디도스 자체는 바이 디폴트 차단입니다. 왜냐하면 인밸리드한 세션 자체는 지금 RFC 규정되어 있는 이 스펙 이 안에 이 범주 이 규정을 벗어나는 행태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다 차단이 되고요.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기준적으로 TCP 스택을 맺어놓고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리퀘스트에 대한 포맷을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락시 아키텍처로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단이 됐을 때 지금 일련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리셋을 보낼 수도 있고 드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관리자 홈페이지나 아니면 특정 사이트로 다시 포워딩을 해서 뭐 포렌식 디바이스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솔루션 쪽으로 일단 포워딩을 해서 이 트래픽 자체를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일 리밋입니다. 보통 이 레일 리밋을 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 사용자가 지금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했는데 다 정상입니다. 3엔드 쉐이크를 통해서 일단 TCP 커넥션 셋업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하는 URI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입니다. 다만 이 사용자가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시켜서 서버 자원 자체를 점유하는 이런 공격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관문단에서 움직이는 보안 장비들 자체는 디텍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밋 자체를 지금 관문단에다가 온다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들이 지금 인입이 될 때 이 인입되는 포인트 자체가 지금 나트 환경일 때는 모든 사용자 IP 자체가 단일 IP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셋 자체를 지금 리미팅하는 걸 관문단에 거는 건 상당히 리스크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포지션 자체는 제가 설명드리는 이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게이트웨이로 움직이는 이 포지션에 걸었을 때 그나마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고요. 저희가 레일 리밋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사용자가 일단 오픈하는 커넥션 수, 보통 이제 웹페이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라우저마다 약간씩 이제 차이는 있거든요. 이 브라우저가 한 커넥션이 일단 특정 페이지로 접속을 할 때 보통은 4개에서 한 8개 정도 열립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유발이 되면 커넥션이 계속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하는 부분은 일단 정해놓는 거죠. 한 사용자가 오픈하는 커넥션은 4개, 5개. 넘으면 드랍을 하든 아니면 로깅을 떨구고 리다이렉션을 하든 아니면 리셋을 던지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오픈하는 커넥션 수, 두 번째는 한 클라이언트가 초당 요청하는 리퀘스트 수, 아니면 한 클라이언트가 점유하는 밴드위스 수, 이렇게 지금 3가지 팩터를 갖고 일단 조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적용을 했을 때 저희 솔루션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걸렸을 때 로깅이 됐든 아니면은 일련의 리셋은 리셋 코드 자체를 지금 만들어서 다시 리턴하는 이런 로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CPU 잡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시트릭스가 강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래픽 한 2기가, 3기가에서 저희 솔루션을 일단 적용을 시키면 저희 CPU 바운싱은 한 10에서 15% 이 정도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 말고 또 하나 키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웹 베이스에서 DNS 보안입니다. 이 DNS 보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로직은 로드 밸런싱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들어왔을 때 이제 캐시를 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 특정 들어왔던 도메인에 대해서 일단 A 레코드 자체를 저희가 이제 세이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입되는 트래픽 자체는 저희가 디파인된 그 캐시 타임 동안은 저희가 이제 대신 응답을 해주는 거죠. 보통 이 DNS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성능은 지금 이 ADC랑 비교를 했을 때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가 보통 엔드포인트 레벨이 지금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쿼리 퍼 세컨드가 한 7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들레인지로 가면 한 2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벌크로 지금 DNS 타겟팅에서 지금 들어오는 트래픽 자체는 ADC 자체에서 캐싱을 하면 바이 디폴트로 이제 뭐 장비가 죽기 전까지는 방어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팔리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리시라는 거는 특정 도메인, 없는 도메인 아니면은 이 악의 사용자가 DNS 서버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도메인으로 계속 쿼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버 쪽으로 지금 백엔드로 포워딩이 되면 지금 NX 레코드로 들어오면 이 NX 레코드까지 저희가 세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는 지금 잘못 타이핑을 해서 없는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간접 광고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뭐 홈페이지 주소로 리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원하는 그 DNS 레코드로 지금 응답을 해서 해당 사용자가 일단 잘못 타이핑을 하더라도 해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모니터링 보안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엠마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즘에 이제 SDN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SDN 얘기를 하면서 오픈 스택, 클라우드 스택, 그다음에 뭐 서드 파티 API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 줄 수 있는 특정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 엠마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은 저희가 멀티 장비를 이제 저희 장비를 운용하시게 되면 해당 장비의 모든 로고를 취합하고 해당 로고에 대한 그 로고 알러팅에 대한 이 시비어리티를 지금 다 정렬을 시켜서 이 그래프화해서 지금 특정 장비에 어떤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입니다. 모든 트래픽이 다 되지는 않고 SSL하고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들어왔을 때 해당 사용자가 지금 액세스하는 URI 정보, 이 URI 액세스에서 백엔드로 연결되는 일련의 플로우를 지금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5분, 그다음에 1시간, 1일, 일주일, 한 달, 최대 1년까지 일련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좋은 거는 저희가 알라밍을 지금 세팅을 해놓게 되면 보통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자동으로 해당 시점에 지금 인입됐던 그 클라이언트 정보를 지금 로그로 떨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메일로 던져서 실질적으로 해당 트래픽이 움직이다가 특정히 비정상 트래픽 패턴으로 전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포워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유저에 대한 IP 정보가 일단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레일 리밋을 통해서 일단 제어를 할지 말지 디시전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해당 클라이언트만 블락킹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이 크게 보면은 그 하드웨어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위에 올라가는 VM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 안에 하이퍼바이저가 깔리고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제 여러 개의 저희 제품이 다시 띄워주는 이런 멀티 테넌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SDX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SDX 위에 팔로알토를 저희가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도 이제 팔로알토 이제 VM이 펜OS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SDX에서 지금 구현할 수 있는 최대 저희 장비만 띄웠을 때는 115개가 되고요. 팔로알토를 띄웠을 때는 지금 기본 사양은 CPU 지금 하나, 그다음에 메모리 4기가, 그다음에 디스크는 40G 요 정도로 떨구기 때문에 한 4개에서 8대 정도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 방식은 보통 이제 팔로알토에서 이제 그 구현을 할 때 보면 L2 구성이 있고 L3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와이어 버추얼 와이어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팔로알토하고 오래 테스트를 했고요. 일단 해당 구성 전체가 구성 지원을 하고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팔로알토가 원래는 이 부분에 걸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 한 장비 내에 이제 VM 형태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장비를 구성을 하고 팔로알토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최초 LB를 하고 그다음에 서버 쪽으로 내려갈 때 팔로알토를 경유를 해서 지금 서버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성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로알토가 먼저 트래픽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구성 방식을 보면 이제 노스 사우스죠. 그러니까 뭐 라우터 있고 백본 있고 방화벽 있고 L4 있고 서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적 구성이었었는데 이게 SDX 형태로 가면 서비스별로 온 디맨드 프로비저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팔로알토 저희 SDX 위에 저희 L4 구성하고 팔로알토 구성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체이닝해서 지금 서버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성으로 지금 웨스트 이스트 구성으로 일단 이 유연한 확장성 구성을 통해서 일단 네트워킹을 보다 이제 안전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보안을 위해서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고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지향하는 바인데 보통 이 필터링 부분, 그다음에 인증 부분, 데이터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결부가 돼서 지금 가장 완벽한 보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벤더마다 그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가 사실 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보안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팔로알토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제 팔로알토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가용성, 그다음에 부하 분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 VPX를 통해서 일단 구성을 하면 기존에 있는 컨셉보다는 좀 더 확장되고 유연하고 좀 더 안정화된 네트워킹을 구현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한 장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세션은 드렸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웹사이트 치고 들어가셔서 이제 가입하시면 저희 전체 프로덕트 라인업 그다음에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일단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스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부스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